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1월 17일 일의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첫 번째로는 미국 상원에서 멕시코, 캐나다와 관련된 협정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원래는 나프타죠. 나프타라는 게 북미 자유무역 협정. 그래서 이제 캐나다, 멕시코, 미국 인구가 어마어마하죠. 세계의 어떤 국가의 자유무역을 추구하기 위해서 1990년대에 만들어졌던 그런 협정인데요. 1990년에 최초로 이제 논의가 되고 나서 이후에 뭐 각국의 의회 승인을 거쳐 가지고 발효가 됐었는데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를 하고 새로운 협정을 만들겠다. 그래서 추진한 거 아닙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참 미국 쪽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필요하기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다른 국가들에서 보면은 뭐 악마와 같은 존재죠. 어쨌든 그걸 지금 그 오래된 걸 파기를 하고 새로운 걸 만들겠다고 협정을 만들었어요. 캐나다와 멕시코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 이게 새롭게 발효가 되겠죠. 미국 상원 쪽에서 그래서 이걸 이제 했기 때문에 뭐 미국 쪽에서는 괜찮은 그런 뉴스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 유리한 그런 정책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게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미국만 놓고 봤을 때는 미국 국민들이 봤을 때는 트럼프가 대통령을 계속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그런 그 흐름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한 인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실 좀 너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큰 어떤 그 틀에서 봤을 때는 미국에게 또 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새로운 것들을 하나 만들어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1%다 이렇게 중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중국 뭐 국가통계국인가 그쪽에서 발표를 했죠. 어쨌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류오 부총리도 성장률이 6% 넘게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뭐 이게 제대로 맞는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중국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니까. 다만 중국이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해서 한국에게 뭔가 영향이 있을 만한 뉴스는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분석. 오늘은 코스피는 상승 출발, 하락 전환 했다가 상승했고요. 결국은 음봉으로 마감했어요. 코스닥도 상승 출발, 추가 상승했는데 결국 상승 음봉 마감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결과죠. 코스닥이 좀 강했었는데 막판으로 가면서 좀 밀렸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등락의 원인을 보면 코스닥은 코스피와 수급이 괜찮았고요. 코스피가 괜찮다 보니까 따라가는 그 정도 흐름 그리고 장중의 흐름도 코스피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코스피는 역시 해외 증시죠. 어제 미국이 또 급등을 했어요. 어제도 뭐 시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키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계속 가면은 글로벌 증시는 따라가는 게 당연해요. 글로벌 증시의 바로미터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면서 전 세계 시장의 어떤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이 간다는 건 곧 다른 국가들도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뭐 한국은 미국하고 비교하면은 현재 약하죠. 그래서 약한 건 분명합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오늘 수급에 의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장중의 움직임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 삼성전자가 오늘도 좀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지수가 반등하는데 어떤 그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특이사항 코스피는 전기전자 강세로 지수를 견인했었던 흐름이고요. 뭐 중간에 꺾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전기전자가 강하다 보니까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통신 서비스 업종이 강세를 보였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입니다. 오늘 상승했지만은 음봉 마감을 했죠. 초반에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뭐 하락 전환까지 됐었던 좀 약했었던 그런 흐름이고요.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는데 뭐 최근 흐름이 괜찮죠. 코스닥은 역시 제약업종의 어떤 그런 그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좀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흐름이 조금 더 약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수급적으로 자,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죠. 그러면서 괜찮은 흐름이었고요. 결국은 코스피예요. 코스피가 움직임이 나오니까 코스닥은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코스피의 흐름은 해외 증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뭐 다우존스, S&P 500, 그리고 나스닥. 자, 엄청 강해요. 역사상 최고가를 또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자, 종가가 고가라는 거죠. 뭐 엄청난 강세 아니겠습니까? S&P 500도 거의 비슷하고요. 자, 엄청나게 좋은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고요. 뭐 원달러는 가끔 이렇게 살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저점을 다시 이탈하지는 않죠. 예, 그래서 원달러가 뭐 하락할 만큼 하락했기 때문에 한국은 사실 여러 가지로 불안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따라가는 그 정도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은 자, 전체적인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관이 코스피에서 엄청나게 매도를 했고요. 대량 매도. 선물은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했어요. 그런데 장중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선물 쪽에서 뭐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초반에 튀어 올랐을 때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쭉 나오면서 지수가 밀렸거든요. 그런데 이후에는 매도 폭이 줄어들면서 지수가 반등하는 흐름을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기관이 오늘 코스피를 엄청나게 또 매도를 해주는 그런 흐름 속에서도 외국인들의 어떤 이런 흐름이 장중의 흐름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면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지수가 워낙 이제 많이 반등을 했죠. 그러면서 정리를 하는 느낌이고요. 외국인들은 선물 쪽에서 좀 정리를 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에 신규 매도가 계속 나오는지가 관건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계속 매도를 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의 흐름을 만든 게 한국은 자체적으로 수급적으로 보면은 뭐 물론 기관이 코스피에서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작년 5월부터 매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선물 쪽에서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선물 쪽의 흐름이 지금 시장의 흐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꺾였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자,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조금 정리를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그냥 밀려버리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은 코스피가 2268.71. 자,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2250선을 넘어갈 것이다. 어디까지 갈지는 상황을 봐야겠다. 단기 고점은 확실하게 밀렸을 때 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2200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고점에서 상당히 멀죠. 그런데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게 이제 물량이 많이 정리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2200선 여기만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1월 들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12월부터 말씀드렸었죠. 밀릴 상황이 아니다. 최소한 고점 혼조세가 정상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더 갈 수도 있다. 다만 이제 1월 중순 이후에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상황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번 주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지난주 일요일 무료 방송에서도 녹화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밀릴 상황이 아니다. 다음 주까지는 최소한 버틸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버티면서 반등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 보면은 1월 안에 크게 밀리기는 어려워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 안에 크게 밀린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를 갖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갑자기 뭔가 변수가 생겨서 뭐 미국이 폭락한다든지 갑자기 이제 쭉 빠져버린다든지 하면은 한국이 버틸 여력이 없겠죠. 그런데
그런 흐름 정도만 아니라고 하면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갑자기 크게 밀린다,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어쨌든 현재 상태, 오늘 뭐 지수가 상승하는 원인들은 역시 미국 시장 그리고 장중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였었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오늘도 상승 마감했고요. 지수대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자, 이게 역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어떤 그 추세적인 흐름. 자, 지금 보면은 저점 찍고 이제 완전히 추세적으로 가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죠.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한국 자체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한국이 간다? 그건 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정도 흐름까지는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조금 더 버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지수가 뭐 12월부터 반등하고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크게 밀릴 만한 그런 상황은 조성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오늘 고점이 더 높아졌지만 여기를 다시 뚫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속단하지는 말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2200선을 이탈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는 전기전자가 결국 지수를 끌고 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전기전자가 결국 계속해서 흐름이 나오면서 지수를 끌고 가는 상황이고요. 다른 업종들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특히 4대 업종. 화학, 철강, 금속, 전기전자, 운송장비 중에서 전기전자만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전기전자가 지수를 끌고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은 통신 서비스 업종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았어요. 뭐 한두 종목이 강하게 튀어오르다 보니까 같이 흐름이 나오는데요. 사실 같이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따라가는 그 정도 흐름.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오늘 나오는 흐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의미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관심 종목 현대글로비스와 서울브레인입니다. 현대글로비스, 자, 이 종목은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브레인은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네, 현대글로비스 흐름 괜찮죠. 그런데 이 종목은 현대차하고 같이 봐야 돼요. 현대차 어떻습니까? 현대차가 꺾이고 있죠. 그래서 글로비스도 크게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특별히 뭐 운수창고 업종 자체가 좋을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라서 더 꺾일 가능성이 높죠. 길게 봤을 때는 뭐 크게 좋은 흐름은 아니고요. 추세적으로는 꺾이는 흐름인데 지수 반등할 때 좀 반등했다가 지수보다 오히려 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끌고 가서 위에서 던지거나 확실하게 밀리면 던지자는 거죠. 그리고 없는 분들은 굳이 추세가 좋지 않은 종목을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은 이게 일본하고 수출 규제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죠. 굉장히 강해요. 흐름 자체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매도하자고 그랬는데 조금 더 홀딩하면서 매도해도 되고요. 꺾이는 흐름 나오면은 매도해도 됩니다. 다만 너무 욕심 부리지는 마세요. 이미 저점에서 거의 뭐 100% 정도 넘게 나왔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특별한 호재가 있는 건 아니고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는 정도의 흐름이지 뭐 특별하게 엄청나게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게 최고가를 계속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던지고 조정받으면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없는 분들은 확실하게 조정받으면은 아래까지 내려오면은 그때 단기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설프게 그냥 위에서 접근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121선 이탈하면은 그때 접근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유료회원 매매 결과, 자,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두 번 정도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개별주 매매 지속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 전망, 가격 부담은 있으나 변수가 중요하다. 삼성전자 미국 시장 주목. 삼성전자하고 미국 시장을 주목하자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었죠. 가격 부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종의 변수라고 할까요? 한국 자체적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좋을 만한 흐름은 아닌데 결국은 한국으로 봤을 때는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버티다가
하락하는 게 정상인데 미국이 워낙 강해요. 그게 변수예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 가느냐 그게 이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것만 잘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단기에 곧바로 꺾이는 것보다는 고점에서 최소한 행보를 하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당분간은 옥신각신 할 것 같아요. 위에서 계속 좀 심하게 빠졌네, 많이 빠졌네 하면은 반등하고요. 또 너무 반등이 큰데 하면은 하락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대응 전략은 현물은 모멘텀 있는 종목 위주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파생은 장중에 단타 후에 하방 공략 고민하자 여전합니다. 자, 지수 한번 보실까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중에 좀 과하게 튀어오르면은 매도, 그리고 조금 심하게 빠졌다 싶으면 매수하자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초반에 과하게 튀어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지수가 역사상 최근 들어서 최고가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매도할 수 있는 기회죠. 그러면은 수익 기회가 있었죠. 그리고 조금 심하게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자, 선물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심하게 조정을 받으면은 선물을 봐야겠죠. 조정을 받으면은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장중에 단타가 좋아요. 매도, 매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심하게 튀어오르면은 매도, 그리고 또 쭉 빠지면은 매도 같은 경우에 좀 끌고 가보는 것도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중에 좀 심하게 빠졌을 때 이런 날 같은 경우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수익 기회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지수가 한 번에 그냥 쭉 빠진다고 보기보다는 좀 고점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295, 이 정도를 확실히 이탈해야지 단기적으로 확실하게 확인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 아직까지 그렇게 심하게 빠질 가능성은 떨어지고요. 현재 상태로는 사실 뭐 290 정도가 완전히 빠져야지 확인이 돼요. 그런데 고점에서 보면 너무 멀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장중에 단타를 하자는 것이죠. 빠지면은 매수는 가능한데, 자, 이렇게 지금 고점을 뚫었지 않습니까? 다시 튀어오른다 그러면 고점 부분에서는 매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쭉 밀릴 때는 조금 더 홀딩을 해서 끌고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갑자기 쭉 빠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건 역시 변수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가격 메리트로 봤을 때는 이제 위는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다만 장중에는 얼마든지 매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은 쉽게 예를 들어 어떤 그 박스권을 이탈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당분간 뭐 조금 2200선 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이 금요일이죠. 이번 주도 시간이 참 빠르네요. 벌써 지나갔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내용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요일 무료 방송에서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방송을 올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촌놈 TV 유튜브 확인하시고요. 내용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7일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